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놀라운 뉴스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거운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렸던 큰 잔치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허무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축구 축제,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올해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안타깝게도 아주 일찍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결과를 두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다는 점입니다.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을 향해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소식을 누군가는 곁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려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가볍게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 그리고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이웃 어르신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월드컵이 어떤 대회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 나라들이 축구로 실력을 겨루는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이 대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큰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동안은 본선에 32개 나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참가하는 나라가 무려 48개 나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나라가 늘어난 만큼 경기 방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방식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개 나라를 여러 개의 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같은 죄속한 나라들끼리 3번씩 경기를 치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조별리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나라들이 다음 단계인 32강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토너먼트라는 것은 한 번 지면 그대로 짐을 싸야 하는 단판 승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은 두 번째 단계인 토너먼트에 가보지도 못하고 첫 단계인 조별리그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방식이 바뀌면서 각 조에서 3위를 한 나라들도 성적이 좋으면 다음 단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3위를 한 12나라 가운데 윗줄에 드는 8나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기뿐 아니라 다른 조의 경기 결과까지 며칠 동안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애가 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흔히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힘으로 정하지 못하고 남의 경기 결과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들과 한 죄에 묶였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 A죄에 속했습니다. 같은 죄는 대회를 개최한 멕시코, 그리고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조를 두고 비교적 해볼 만한 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대 가장 운이 좋은 조 편성이라며 기대를 한껏 키우기도 했습니다. 세계 축구의 순위를 매기는 표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같은 조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윗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번에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믿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표팀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무대를 누비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선수까지 그야말로 황금 세대라고 불릴 만한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16강을 넘어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황금 세대라는 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황금 세대란 한 시기에 유난히 뛰어난 선수들이 한꺼번에 모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대인 영국 리그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역시 유럽의 이름난 구단에서 뛰는 보배 같은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빼어난 선수들이 한 대표팀에 함께 모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을 두고 다시 오기 힘든 황금 세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축구의 자랑스러운 지난날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무려 4강에 오르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의 함성을 여러분도 또렷이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연달아 16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0년 대회는 우리나라 밖에서 열린 대회에서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빛나는 발자취가 있었기에 이번 대회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첫 경기에서 체코를 2대1로 이기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 개최국 멕시코에게 0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가른 세 번째 경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굳이 이기지 않고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입니다. 경기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팀의 주장이자 가장 믿음직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 명단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팀은 뚜렷한 공격 작전 하나 없이 앞선 경기들과 똑같은 방식만 지루하게 되풀이했습니다. 보다 못한 국민들은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런 경기력으로는 다음 단계에 올라가 봐야 망신만 당할 거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아쉬움은 이 마지막 경기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에서도 한창 뛰어야 할 때에 일찍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축구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확실한 무기를 정작 가장 절실한 순간에 제대로 쓰지 못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우리 대표팀의 운명은 곧장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의 경기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멕시코의 한 도시에 머물며 다른 나라들의 경기 결과를 하늘만 바라보듯 기다렸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경기가 아닌 낯선 나라들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응원할 일도 없던 먼 나라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가 바라던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면서 우리 대표팀의 도전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저도 더 힘을 내어 세상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비난이 거센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일이 왜 이토록 큰 논란이 되었는지 그 까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까닭은 결과 그 자체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넘지 못한 것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무려 48개 나라가 나온 문이 활짝 넓어진 대회에서조차 일찍 탈락했다는 점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역사에서 조별리그 탈락은 이번이 무려 9번째입니다.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나 많이 데리고도 가장 좋은 조 편성을 받고도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 국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 갈린 마지막 날도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그날 다른 조의 두 나라가 맞붙는 경기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우리가 바라던 쪽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한 가닥 남았던 희망마저 끝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숙소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말을 잇지 못한 채 망연자실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까닭은 경기를 풀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는 많은 분들이 우리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경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 내내 힘없이 공만 주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공격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우리 진영에서 공을 빙빙 돌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반 한참 동안 벤치에 가만히 앉은 차에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독이 작전을 바꾸고 선수를 다독이며 흐름을 끌어와야 할 순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편 감독들은 경기가 열리기도 전에 한국을 상대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팀의 작전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였다는 뜻입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동네 사랑방에서 한 목소리로 답답함을 토해냈습니다. 세 번째 까닭은 경기가 끝난 뒤 감독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왜 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비치는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보다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축구계의 큰 어른들도 한 목소리로 안타까움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박지성 해설위원은
선수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고 마치 남의 경기를 구경하듯 했다고 조용히 꼬집었습니다. 안정환 해설위원은 정말 최악의 경기였다며 이참에 모든 것을 새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영표, 김남일, 이천수 같은 한때 그라운드를 누볐던 영웅들도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배들이 이렇게까지 한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때 홍 감독을 감싸주었던 이들조차 이번만큼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력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축구 발전을 위해 오래 애써온 한 전문가는 도대체 어떻게 팀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며 방송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그 안타까움도 그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비판은 우리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축구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영국의 언론은 한국에서 감독을 물러나게 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임이었다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축구 전설로 불리는 티에리 앙리라는 인물도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손흥민 선수를 명단에서 뺀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게서는 꼭 이기고 말겠다는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축구부가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잘했을 때 받는 칭찬이 달콤한 만큼 못했을 때 듣는 쓴소리는 그만큼 아프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쓴소리 속에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또렷이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비난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이 처음 그 자리에 앉을 때부터 불거진 공정성 논란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은 외국인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을 내보낸 뒤 새 감독을 구하지 못해 여러 달 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여러 후보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번번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달이 넘도록 임시 감독에 기대어 겨우겨우 경기를 치르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축구협회의 한 임원이 밤늦은 시각에 홍명보 감독의 집을 직접 찾아가 맡아달라고 거듭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홍 감독은 한때 맞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결국 그 부탁을 받아들여 감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일은 국회에서까지 다뤄질 만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홍 감독이 대표팀을 맡게 되었을 때부터 적지 않은 팬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가 당시 이끌고 있던 프로 구단의 팬들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독을 빼앗겼다며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새 감독을 차분히 공개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마치 급한 불을 끄듯 서둘러 결정했다는 비판이 그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응어리가 이번 탈락을 계기로 다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함께 떠올리는 씁쓸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에게 월드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그는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에도 큰 비난을 받고 스스로 물러났던 그가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픔이 12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두 번이나 되풀이된 셈입니다. 한 감독이 월드컵 본선을 두 번 지휘하고도 두 번 모두 조별리그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축구 역사에서도 무척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국민들이 처음 그를 다시 감독으로 뽑은 결정 자체가 옳았느냐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자리에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결과가 또 같았으니 그 아쉬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지요. 그래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함께 알아가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늘 든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뉴스 앞에서 더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한마디 거두실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웃 어르신들께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보통 큰 대회에서 이렇게 부진하면 감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협회가 감독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도 다른 몇몇이 나라의 감독들은 성적이 좋지 않자 곧바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상으로는 2027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이라는 대회까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안컵은 아시아 나라들이 겨루는 또 하나의 큰 축구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는데도 그가 언제 물러날지는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축구협회 회장도 이번 대회를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 그만두게 할 윗사람조차 마땅치 않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감독을 억지로 그만두게 하면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큰 돈을 위로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서 외국인 감독을 내보낼 때도 막대한 돈을 물어준 일이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돈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목소리도 큽니다. 게다가 새 감독을 구한다 해도 다음 큰 대회가 코앞이라 팀을 새로 다듬을 시간조차 빠듯합니다. 좋은 감독을 모셔오고 그 감독의 색깔을 선수들에게 입히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인 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축구장 안의 일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청문회라는 절차를 또 한 번 열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국회가 어떤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축구 문제가 이렇게까지 큰 일로 번진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깊고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축구 대표팀은 단순한 운동 경기를 넘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위로받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대표팀의 멋진 한 골에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일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끝까지 땀 흘린 선수들은 누구보다 이 결과가 아프고 미안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망과 분노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번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지되 다시 일어설 힘은 보태주는 것, 그것이 오랜 세월 축구를 사랑해 오신 어르신들의 깊고 넓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았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에 오르지 못하고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둘째, 비기기만 해도 되는 마지막 경기에서 힘없이 지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셋째, 손흥민 선수를 명단에서 뺀 결정과 작전이 보이지 않았던 점을 두고 나라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넷째, 홍명보 감독은 책임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독을 뽑는 과정에 공정성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이번 일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선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포츠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늘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지 승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결과 앞에서 떳떳하게 책임지는 태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비록 오늘은 마음이 쓰리지만 우리 축구가 이 아픔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일어서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축구는 늘 그래왔습니다. 크게 넘어진 뒤에 더 크게 일어섰습니다. 실패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나라가 결국 더 멀리 나아가는 법입니다. 이번 일도 우리 축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곁에서 든든하게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뉴스 공부 많이 유익하셨나요? 매일매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는 시간, 놀라운 뉴스 공부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